노후 대비도 하고 세제 혜택도 챙기고 이자 소득세도 아끼고. 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호양입니다. 오늘은 금융상품을 별로 안 좋아해서 가입을 꺼리는 제가 선택한 I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 핵심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IRP가 어떤 상품인지 설명드리고 IRP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릴 거고요. IRP에 대한 주의할 점, 제가 추천하는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한 부분만 골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타임스탬프를 찍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납입 방식은 자유로 납입하셔도 되고 적립식으로 납입하셔도 됩니다. 연금보험과 달리 매달 일정한 금액을 꼭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냥 월 말에 12월에 한 번에 700만 원 이렇게 납입하셔도 되는 상품이에요. 이렇게 납입한 돈을 예적금, 펀드, ETF 등으로 내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습니다. 예금으로 굴리다가 내가 원한다면, 그리고 투자 스타일이 바뀌어서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경우 펀드나 ETF로 갈아타서 굴리실 수가 있어요. 다만 적립금의 최소 30%까지는 안정형 투자처, 예적금 같은 데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펀드나 ETF로는 이제 납입한 금액에서 70%로만 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입은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교직원이나 공무원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돈을 벌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 돈은 만 55세가 지나면 연금의 형태로, 그러니까 10년간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기는 따로 없고 해지는 가능한데 일부 인출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냥 해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일부 인출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무주택자가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의료비가 많이 나가거나 개인 회생이나 파산,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전액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IRP는 국가가 개인에게 노후 대비를 권장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띄워가지고 만든 연금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나라에서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엄청납니다. IRP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그 금액 중에서 7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조금 다른데요.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6.5%, 5,5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13.2%입니다. 만약 1년에 700만 원을 꽉 채워서 IRP에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무려 115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92만 4천 원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가 만약에 1년 동안 주식으로 100만 원의 수익을 얻으려면 수익률 10%라고 했을 때 적어도 1,000만 원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달에 59만 원씩 저축만 하면 나중에 세금을 내가 낼 세금 중에서 115만 원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올해에 세금을 많이 낼 줄 알고 IRP를 납입을 많이 했는데 올해 세금이 115만 원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일부를 떼어서 다음 해로 혜택을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서 제일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미래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예적금으로 계속해서 돈을 굴리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매년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될 때마다 우리는 이자 소득세를 내야 돼요. 이자 소득세가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전체 이자의 15.4%를 항상 이자 소득세로 내야만 해요. 하지만 IRP 안에서 내가 돈을 예적금으로 계속 굴리게 되면 내가 매년 돈을 다 이자를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자 소득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게 됩니다. 세금 징수 없이 만기되는 예적금을 계속해서 예적금으로 또 굴리게 되면 그 내지 않은 이자만큼 복리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1, 2년 예적금 굴리는 걸로 생각을 하면 진짜 작은 금액이다. 이자 얼마도 안 하는데 싶으실 수가 있는데요.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10년 이상 굴릴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복리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다만 만약에 내가 중간에 이 IRP를 해지를 한다면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다 뱉어내야 하고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도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해지를 하지 않고 5년 동안 납입을 하고 55세 이상이 되어서 연금의 형태로 IRP를 돌려받게 되었을 때는 기타 소득세
소득세의 16.5%가 아니라 이자 소득세가 아니라 3.3%에서 5.5%까지의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하자면 내가 만약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뭐 한 달에 10만원씩 20만원씩 예금이나 적금으로 돈을 굴려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매년 예적금이 만기될 때마다 15.4% 이자를 내야만 하지만 똑같은 저축을 IRP에 넣어서 예적금으로 굴리게 되면 IRP를 연금형 형태로 찾을 때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세제 혜택 받은 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로 막 뱉어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년 나가던 이자 소득세 안 낸 걸 따지면 이득인 거예요. 노후 대비도 하고 세제 혜택도 챙기고 이자 소득세도 아끼고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게 정말 대단한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IRP는 원금 보장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보수적인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은 IRP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IRP는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해라 정부에서 의도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령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IRP를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지나고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만약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모두 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모두 다 뱉어내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IRP를 가입한 지 5년 이상이 지나야 하고, 두 번째는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해야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제 혜택을 모두 다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도 충족을 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다 뱉어내야 하고 이자 부분에 있어서도 16.5% 기타 소득세를 내셔야만 합니다. 나는 IRP를 5년 이상 유지를 하고 55세 이후에 10년 동안 연금의 형태로 이 IRP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IRP를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실 점 두 번째는 이 IRP도 펀드처럼 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니까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 0.25%에서 0.28%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이 모두 다 모바일이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을 했을 때 이 운용 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을 해줍니다. 이것 이외에도 내가 만약에 IRP에 들어있는 돈을 펀드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펀드 운용 수수료는 또 따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펀드 가입해도 펀드 운용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IRP 안에서 펀드를 가입을 해도 운용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예요. 주의할 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IRP는 장기 상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제가 강조를 했듯이 내가 이 상품을 5년 이상 유지를 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쪼개서 돌려받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세제 혜택이 좋다고 해도 IRP를 그냥 패스하셔야 돼요. 주의하실 점 네 번째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에 투자하신 것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그 외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펀드 같은 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RP 안에서 굴리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RP는 절대 장기 상품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은 이 세제 혜택을 꽉 채워서 그러니까 1년에 700만 원 이렇게 납입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갑자기 결혼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차를 살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런 변수가 생길 때마다 자꾸 요게 눈에 밟히거든요. 빨리 해지하고 싶다 이러면서 IRP 같은 경우는 해지를 안 해야만 혜택을 챙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큰 금액을 넣어놓게 되면은 좀 후회가 되실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없는 돈 셈 치고 넣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내 노후를 대비해 놓는다. 노후에 쓸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 노후의 용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5만 원에서 이제 자기 소득에 따라 59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좀 너무 많이 넣으면 100% 해지할 것 같아서 한
달에 10만 원씩 넣고 있어요. 자금 운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IRP는 장기로 묶어두는 거잖아요. 주식도 바구니에 여러 개를 분산으로 담아가지고 장기로 오래 가져가면 결국에 부동산처럼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너무 안정형 투자처인 예적금으로만 굴리시는 것보다는 일부는 펀드나 그리고 ETF로 굴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ETF 투자를 하고 싶으신 경우는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이 IRP를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그냥 장기 상품 잘 가입을 하고 해지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고소득자여가지고 세제 혜택이 간절하신 분들. 세 번째는 노후 대비를 하고 싶은 초안정형 투자자. 오늘 구독자분들이 많이 요청을 주셨던 I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좀 반응이 괜찮으면 IRP와 연금저축 어떤 걸 들여야 할지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까지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